광활한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처럼 저 깊고 넓은 바닷속을 누비며 눈으로 볼 수 없는 심해를 탐사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한한 세계의 바다. 그 가능성에 뛰어든 사나이. 국내 해양학의 지평을 넓히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동해시의 어느 항구. 하나, 둘, 셋. 이른 아침부터 작업 중인 사람들의 모습이 몹시 분주해 보입니다. 힘을 합쳐 정체 모를 장비를 배에 싣는데요. 위치를 대략 한번 위치를 요 위치로 일단은 좀 빨리 가는 게 좋으니까 2번으로 정해가지고 하고. 바다 한가운데서 이들은 대체 무엇을 준비 중인 걸까요? 얼핏 보면 어뢰를 닮은 것 같은 이 물체는 갑판 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데요. 아래 있는 거 뭐예요? 이거 수중 글라이더라고 하는 해양 관측용 무인 로봇입니다. 미지의 바닷속을 개척하는 탐험가 박종진 박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박종진 박사팀은 매년 두세 차례 동해 바다로 항해를 떠납니다. 바다 위에서 진행되는 수중 글라이더 운행 시험 때문인데요. 글라이더 전원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늘 시험을 담당할 수중 글라이더를 조심히 들어 옮기고 양 날개도 달아줍니다. 생명줄까지 걸어 연결하면 모든 실험 준비 완료. 종각을 다투는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글라이더가 드디어 물속으로 투하됩니다. 잡아. 밀어. 올려. 잡아. 해수면부터 수심 1000m까지 광역의 해양에서 장기간 탐사가 가능한 수중 글라이더. 사람이 직접 볼 수 없는 해양 환경을 효율적으로 탐사할 수 있다는데요. 물속을 활강하면서 비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이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낮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올해라고 하면은 거의 한 1년 정도 그렇게 독자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그런 해양 로봇입니다. 수중 글라이더의 배터리가 앞으로 움직이면 무게 중심도 앞으로 이동하고 오일이 글라이더의 몸체 내부로 이동해 바닷물보다 무거워져 가라앉게 됩니다. 이 원리는 마치 행글라이더가 기류를 타고 하늘을 활강할 때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사람의 체중으로 조종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수중 글라이더는 특별한 동력 장치 없이 최소한의 전력으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임무가 끝나면 수중 글라이더는 배터리와 오일의 위치를 반대로 조정해 부력을 바꿉니다. 바닷물보다 밀도가 작아진 글라이더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양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수중 글라이더의 국내 최장기 운용 기록을 갖고 있는 박종진 박사팀은 총 20일 동안 410km를 이동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글라이더가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배 위에선 글라이더와 통신을 하기 위한 관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이거 소리가 뭐예요? 글라이더 연결되는 소리. 박종진 박사팀은 위성으로 글라이더의 위치를 제어하는 탁월한 운용 기술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10일 동안 글라이더가 반경 100m 이내에만 머무르도록 하는 위치 유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랍니다. 수중 글라이더가 위성 등을 통해 전달받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양 날개와 꼬리 덕분에 방향 전환과 이동이 자유자재로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에서는 운용 기술의 정확도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글라이더 위치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글라이더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지금 글라이더 위치 어디니? 현재 글라이더 위치 보고 부탁드립니다. 저기 있습니다. 11시 방향 글라이더 발견했습니다.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연구팀답게 예상했던 반경 내에서 오차 없이 글라이더를 회수해냅니다. 날씨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시 나와서 실험을 지속을 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가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게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며칠 뒤 대구에 위치한 연구실에서 다시 만난 박사팀. 이곳에선 다음 해양 실험을 위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바닷속 수압에 단단하게 버틸 수 있도록 진공 상태로 결합된 글라이더는 외부 충격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데요. 때문에 부품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 둘. 엄청난 수압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글라이더가 움직이는데 아주 작은 틈, 그것도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틈이 있다 그래도 글로 이제 압력이 작용을 하면서 물이 들어가게 돼요. 그 때문에 좀 뜨는 것 같아요.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중 글라이더. 수조에 맹물과 천일염을 섞어 바닷물과 같은 농도의 물을 만들려다 생긴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었는데요. 한 선배님이 이제 다른 일 때문에 오셔서 우리 해수쇼를 보여줬더니 그분이 대뜸 이렇게 이만큼 찍어가지고 물을 먹어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싱거운데?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정제 소금을 넣어서 천일염을 파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그거를 섞으면 바닷물이 안 되거든요. 현재는 바닷물을 쓰고 있지만 작은 것에도 세심해야 한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포워드가 뜨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센서로 보면 한 0.3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는데 앞에 떠 있는데? 밸러스팅이 안 잡히는데 이유가 그런데 실험 중 문제가 생겼는데요. 밸러스팅 어찌된 일인지 수중 글라이더의 무게 중심이 맞춰지지 않나 봅니다. 두 번째 난 거지. 저희가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을 가급적 배제하고 작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핸드폰 같은 것들 전부 다 멀리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저도 이제 아까 에러가 나길래 그 자동차 키도 요즘에 자동차 키는 스마트 키여서 전파를 계속 내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 자동차 키도 저기다 올려놓고, 그래서 제 카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잠깐만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중 글라이더 센서가 카메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촬영이 잠시 중단됐네요. 잠시 후 다시 마주친 연구원들. 불가피하게 실험 장소를 옮겨야 한다는데요. 그런데 도착한 곳이 운동장이네요. 운동장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캘리브레이션이요. 글라이더 자세 제어 센서 교정을 하려고요. 전자파가 나오는 모든 물체들이 글라이더의 나침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험 장소를 건물이 없는 공터로 정한 겁니다. 글라이더가 물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자신의 위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방향만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근데 방향을 물속에서 알기 위해서는 이제 나침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주 정밀한 나침반이 글라이더 안에 이렇게 내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나침반은 자석을 이용해서,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자석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거나 하면 이 주변 자장에 의해서 편향이 발생을 합니다. 실험을 관제하는 차량도 글라이더에 영향을 주지 않을 만큼 먼 곳에 자리합니다. 180도 완료됐습니다. 210도 회전 부탁드릴게요. 0도부터 360도까지 30도 간격으로 회전하며 글라이더가 가리키는 각도를 측정하는데요. 오차가 많이 생기진 않았다 생각보다. 그 593에 비하면 훨씬 적게 생겼습니다. 5도 안쪽이네. 보면은 약간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4도 정도의 엉뚱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도 여전히 연구실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실험을 앞두고 실수가 없도록 매뉴얼을 숙지하고 비상시 역할 분담도 몸에 익힐 정도로 꼼꼼히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문제 없이. 그의 열정은 미국의 한 해양연구소에서 일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촉망받는 연구자였지만 우리나라 해양학의 발전을 위해 주저없이 국내행을 택한 건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글라이더를 연구할 환경이 없었습니다.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이 부서 찾아갔는데 저쪽 부서로 가래요. 저쪽 부서를 찾아갔더니 아 여기 아니래요. 저기 가래요. 그것만 뭐 몇 번을 했었고 근데 이제 찾아갔는데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뭔가 이해를 하려고 생각도 안 하시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법도 한데 전혀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장관님을 찾아가자. 좌충우돌이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근데 지금도 사실 필요하면은 장관이든 누구든 찾아갑니다. 근데 그런 제약을 두지 않고 그냥 갔던 것 같아요. 위기 때마다 선택한 것은 언제나 전공법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온몸으로 부딪혀 일궈냈기에 그에겐 지금의 성과가 유독 값집니다. 아시죠? 유난히 길었던 하루가 지나고 그는 오늘도 한밤중에서야 연구실을 나섭니다. 연구에 매진하기 위해 직장 가까운 곳에서 홀로 지낸다는 박종진 박사. 친구야, 네, TV 켜. TV를 켭니다. 열과 날 때마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여보세요? 단연 가족의 안부입니다. 잘 들려? 연구에 골몰하는 시간만큼 가장으로서 챙겨주지 못해 가족들에겐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라는데요. 영선이가 처음에는 그렇게 바뀌는 거 싫다고 하더니 한번 해보니까 그게 더 낫대. 내가 몇 년 전에 남편인 것 같아. 80점 정도? 많이 쳐줬네. 땡큐. 너무 바빠서 너무 이 우리나라 해양학을 위해서 너무 힘쓰다 보니 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쉽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휴식 시간도 잠시. 그가 향한 곳은 다시 책상 앞입니다. 집에서도 업무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데요. 그리고 연구실에 있는 자료들 좀 전까지 작업했었던 것들이 자동으로 싱크가 돼서 똑같은 파일로 만들어져 있어서 바로 뭐 퇴근하고도 바로 작업을 그대로 이어서 할 수 있게끔 일부러 만들어 놨어요. 국내의 수중 글라이더 연구에 토양을 닦는 박종진 박사. 그래서인지 챙겨야 할 일들이 많아 업무는 종종 새벽까지도 이어진다는데요. 끊임없는 노력은 그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수중 글라이더 운용 기술을 마련한 건데요. 다음 날 바다로 떠나기 전 막바지 테스트가 한창입니다. 글라이더는 바다로 나가기까지 자체적으로 선정한 약 200가지의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번에 바다에 나가서 실험하는 목적은 새로 도입된 센서의 기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하는 실험은 우리 수중 글라이더에 새롭게 부착된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서들을 먼저 바다에 넣기 전에 제대로 동작을 하고 기능을 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수조에 투하를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밸런스팅 끝났습니다. 그래 그 로드 미션 실행하지. 조용히 해야 돼 다. 수차례 반복된 테스트 결과 수조에선 센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남은 건 과연 실전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테스트를 위해 동해로 떠난 박종진 박사팀. 배를 타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잘 지냈습니까? 예. 이제 안테나도 설치하고 내일 예. 실험 어떻게 해야 될지 잠깐 설명도 좀 드리고 수심 4,500 이상 정도면 되고 그러면은 배가 많이 안 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작년에 갔던 네네네네. 쪽으로 올라가서 네. 바깥으로 나가는 그건 멀잖아요. 안 멀어요. 한 2시간 정도? 2시간? 예.
안테나 넘겨줄래? 항로와 실험 방향을 상의한 후에는 글라이더와 통신할 안테나를 배에 고정시킵니다. 글라이더와 이제 통신을 하면서 저 테스트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통신 안테나입니다. 다행히 일기예보보다 바다 날씨는 좋아 보이는데요. 부디 내일도 오늘만 같기를 바라봅니다. 실제 해역에 나가서 이루어지는 테스트는 일정에 따라 한 달가량 현지 숙소에 머무르며 이루어집니다. 생필품을 사러 마트에 온 연구원들. 그런데 장 보는 물품들이 왠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뭐 사시는 거예요? 지금? 예, 저희 내일 글라이더 실험 나가기 전에 고사 용품이요. 고사를 지내신다고요? 예. 몇 가지 필요한 고사용품들을 사서 돌아온 현지 숙소. 원리와 이치를 발견하는 과학자들이 실험을 목전에 두고 고사를 지내는 흔치 않은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상을 차리고 고사 음식을 나르고 생각했던 것보다 온 정성을 다하는데요. 고사상 앞에 글라이더가 떡하니 놓여있는 모습이 정말 낯설기만 합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하십시오. 종교적 신념에 왜 절 대신 기도해? 당연합니다. 당연하지. 그건 뭐. 자기 마음을 꼭 힙합 뮤직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여기서 춤을 춰도 돼. 형식은 다르지만 그래도 이번 실험이 무사히 끝나길 바라는 진심만큼은 모두가 같습니다. 경북대 해양무인기 운영센터 카우스의 대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자에게 어쩐지 고사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지만 바다에 글라이더를 띄우기 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고사를 지내온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애써온 연구팀의 노력을 알기에 그 시간이 물거품이 되지 않길 바라는 박종진 박사의 간절한 마음이죠. 저희 글라이더 실험 무사히 잘 끝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바다 나갔을 때 팀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치지 않도록. 과연 그 바람처럼 연구팀은 무사히 실험을 끝내고 웃을 수 있을까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밤이 깊어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연구팀. 분위기는 여느 날과 달리 사뭇 긴장감이 감돕니다. 드디어 모두의 염원을 싣고 배가 출발했는데요. 네, 이 센서는 이번에 새롭게 도입이 된 센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자료가 생산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바다를 한참 가로질러 실험 목적지 도착. 정해진 지점에서 글라이더가 투하됩니다. 이번 센서 실험이 성공하면 글라이더가 바닷속에서 물체의 이동이나 어장의 분포를 파악하고 불법어선을 식별하는 기술력이 눈에 띄게 향상될 수 있다는데요. 수중 글라이더는 센서를 통해 적조 감지와 해저 지진 추적, 바닷속 소용돌이 발견, 그리고 태풍의 강도를 예측하는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박종진 박사팀은 그동안 다양한 센서로 글라이더 운용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실제로 2017년 주문진 해역에서 20일 동안 운용한 결과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소용돌이를 수중 글라이더로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사이언스 레벨업. 깊고 무한한 바다. 아직도 바다는 과학적으로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영역인데요. 심해에만 사는 생물이 존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주나 대기 같은 경우에는 뭐 햇빛도 지나가고 전자기파도 지나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지만 바다는 전자기파가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물속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새로운 종이 매년 뭐 몇십 종씩 새로 발견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바닷속의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관측할 때마다 새로운 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알겠습니까? 바다에 정말 특이하게 생긴 뭐 인어가 있을지도 모르고 네, 정말 새로운 어떤 물질이 있을지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성이 되게 무궁무진한 곳이 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중 글라이더가 임무를 마치고 떠오를 시간이 되면 박종진 박사팀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글라이더가 올라올 예정 위치와 글라이더가 위성으로 보내온 실제 위치를 서로 비교하는데요. MI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은 수중 글라이더를 찾기 위해 구역을 나눠 바다를 살핍니다. 지금 그 찾으시고 있는 거예요? 네. 12시 5분에 올라온다고 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글라이더를 띄워보내고 나면 기다리는 시간을 온통 초조한 마음으로 보낸다는 박종진 박사. 글라이더가 떠올랐다는 알림음이 가장 반가운 소리라고 합니다. 물 속에서 있을 때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얘가 잘 살아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뭐 어디 아프진 않는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그때그때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불안한 것 같아요. 그때 수면 위에 떠 있는 수중 글라이더를 발견했는데요. 올려. 배수까지 무사히 완료하며 센서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2017년부터 계속 활용해왔던 센서들을 탑재한 글라이더를 8월 초에 투하를 할 거고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 이제 운영이 될 겁니다. 그게 끝나면 또 다른 글라이더가 투입이 돼서 이번에 한 3개월 정도 연속으로 11월 말까지 이렇게 연속적인 자료가 생산이 되도록 저희가 할 거고요. 거기서부터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현재 박종진 박사는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울진에 국내 최초 수중 글라이더 운용센터를 만들어 국내 해양정보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쪽에도 건물이 있고 저 맞아요. 끝에도 건물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한 10,000평 정도? 이 부지에 들어서게 될 센터를 상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네. 일기예보를 보듯이 누구나 쉽게 해양 정보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박종진 박사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싹을 틔웠는데요. 해양무인기 운용센터 구축 관련해서 늘 그랬듯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위기와 난관 속에서도 기회의 문을 두드려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되고요. 건물이 한 층당 한 600평. 과연 박종진 박사가 생각하는 해양학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학에 대한 새로운 현상 이런 것들을 밝혀서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모든 과학자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툴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 우리 해양학 분야에 기초를 다지는, 그러니까 해양 관측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해서 체계를 만들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혜택을 누리게끔 하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바다를 보면 항상 두근대는 마음이 앞선다는 박종진 박사. 때론 높은 파도를 만날 때도 있겠지만 파도 뒤에 숨은 바다의 진짜 얼굴을 찾아 오늘도 연구를 멈추지 않습니다. 생물플랑톤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뭐 한번 좀 준비해주세요. 네? 이게 뭔데요? 아, 무거운데? 이게 뭐예요? 우와. 야, 감사합니다.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YTN에서 이런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네. 우리 팀원 전체가 받아야 되는 감사패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해양 분야가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일조하게 노력하고자 합니다.